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대학교의 강원도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원대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 등록한 학생도 수도권 학생이 많았고 그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학교. 이번 2020학년도 수시 모집 등록 결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원권 학생이 많았던 춘천 캠퍼스에서는 수도권 학생이 강원권 학생을 앞질렀습니다. 수도권 학생이 많았던 삼척 캠퍼스의 강원권 학생 등록률은 이번에 30% 선이 무너지면서 수도권 학생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40% 수준으로 거의 비슷했던 수시 등록률은 이번에 강원권 학생은 줄어든 반면 수도권 학생은 늘어나면서 수도권 학생의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시 모집에서는 도내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강원 지역 인재 전형이 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이 3년 연속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이 교통이 편리해지니까는 많이 와서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다 밀려서 과연 이 강원도 학생들이 갈 학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이 돼요. 정시 모집에서는 강원권 학생들의 강원대 합격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지난해 정시 모집에선 수도권 학생이 80%에 가까웠고 강원도 합격자는 10%를 겨우 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또 우리 아이들도 수도권에 좋은 대학에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인재를 훌륭하게 양성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강원대학교의 도내 학생이 줄어드는 이유가 학력 문제인지 학생 수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학 진학이 많아져서인지 정확한 원인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도내 겨울 축제들이 중단되거나 개막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후에 맞게 겨울 축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음 낚시터와 얼음 썰매장 등의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20cm 두께로 얼었던 얼음이 이틀 동안 내린 비로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용객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창 송호축제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축제들. 상황이 심각했던 영월 동강축제는 2016년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겨울추위의 대명사인 대관령은 1월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사이 5도가량 올랐고 원주는 올해 1월 평균 기온이 영상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닌 기후변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도내 겨울축제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얼음 낚시와 눈썰매 등 얼음과 눈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고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적인 그런 어떤 팽창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더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얼음 낚시터를 소규모로 블록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경쟁적으로 축제 일정을 앞당기기보다 늦어지고 길어진 학생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난류성 어종이 잡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요 어획량에서 방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류성 어족 자원이 감소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갓 잡아온 수산물 위판이 한창입니다. 오징어가 가장 많고 요즘이 제철인 도루묵과 가자미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연간 강원도에서 3, 4천 톤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징어의 어획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수온이 한 14도에서 15도 물이 돼야지 그때가 때가 맞아가지고 확 들고 오고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풍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안 나오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방어는 지난해 전체 어획량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2년 전에는 5천 톤으로 붉은 대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산물 어획량은 4만 톤으로 어획량 순위는 1위가 붉은 대게, 2위 오징어, 3위는 방어가 차지했고 도루묵과 양미리 순이었습니다. 3년 평균으로 보면 붉은 대게는 절반으로 급감했고 방어는 2년 전부터 어획량이 급증했으며 문어는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위판 가격에서는 오징어가 1위, 문어가 2위, 방어와 붉은 대게가 3, 4위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수산물의 어획량 변화는 과도한 조업과 수온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서 최근 50년 동안 수온이 1.23도 변할 때 동해안은 1.43도 상승했습니다.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이가 증가했는데 경북 구룡포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차이 폭이 10도가 늘었습니다. 동해안에 방어가 서식할 수 있는 적정 수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방어 어장이 동해 전 연안에 집중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해 연안의 수온과 먹이 등 방어 서식 생태와 관계 및 전체적인 어원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북단 고성 지역은 방어 축제까지 준비하는 등 달라진 수산물 지도에 따라 소비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IOC 총회에서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70여 개국 2,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대회를 메달 성적을 넘어 올림픽의 가치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과 평화, 동행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교훈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는 환영할 일이고 관계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할 일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도 강원도와 평창, 강릉 등 개최도시가 떠안아야 했던 재정적 문제와 갈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도의회에서도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회 시설 활용과 유지 등에 정부의 재정 투자를 받아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알찬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각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1,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강원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54만 1,50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말에 비해 1,55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의 전국 평균 연령은 42.6세였지만 강원도는 45.3세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 각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50대가 1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휘발유 값이 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7원 오른 리터당 1,5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411원으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돼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살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학생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만 16살로 낮추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지는 민선 첫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각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이어집니다.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양희구 전 도체육회 부회장과 조명수 전 도생활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신준택 전 도체육회 부회장은 오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선거를 치릅니다. 이어서 오늘 15일 치러지는 도내 15개 시군체육회장 선거에는 모두 39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183개의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잼이 2건, 시럽이 1건, 차가버섯 분말 1건 등 가공식품 4건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인접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도내 유통 농수산물과 동해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에 운영이 잠정 중단된 평창 송어축제가 오늘 15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송어축제위원회는 비가 그친 뒤 추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오늘 15일부터는 얼음 낚시터를 비롯한 축제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막 일정이 연기된 대관령 눈꽃축제는 오늘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섭니다. 2022년까지 17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남 생활체육공원과 볼링장 조성, 야구장 이전 등 6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가운데 올해는 탁구장과 다목적 체육관, 파크 골프장 등 3곳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 사이클 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월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찌른 57살 원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원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영월군 한반도면 인근에서 교제관계였던 51살 송모 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